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선생님, 또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 이어서 의제 김재열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부에 출연했고 2부에 이제 출연 중인데요. 이제 1부 듣고서 이거 역시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대를 대하면서 논어의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인인이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라. 인인, 그러니까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인인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다. 오늘날 시대에는 내가 과연 인인인지라고 하는 판단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인이지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호에 따라서 누군가 하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논어에서 보면은 장문중이가 세상에서 지혜로 알려졌지만은 지혜 있는 분으로 논어에서 알려졌는데, 공자가 거북 배딱지인가 뭐 등딱지인가를 갈무리하는 집을 지으면서 기둥머리에 두공에다가 산절조절이라고 산머리처럼 산처럼 모양을 만들어내고, 또 동자기둥 들보 위에 있는 동자기둥에다가 맑은 물에서 자라는 물풀을 새겨 넣었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인과 좋은 사람과 미워하는 감정도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갈등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이 유림방송이 그런 어떠한 기획, 공자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좀 세상에 많이 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학하신 태동서원은 태동서원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고, 또 지금 거기 수학하신 선생님들께서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선생님이 이제 30대 시절부터서 훈학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거기서 훈학을 하시면서 배운 사람들이나 선생님 학덕을 추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유계라고 해가지고 선비들 모임의 계를 유계라고 했는데, 학계라고도 하고 배우락도 학계라고도 하고 유계라고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랑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비좁고 하니까 서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동서사라고 하는 서당을 지었는데, 그때에 전국에서 태동서사를 짓는데 십시일반으로 어떤 재정을 보탠 분들이 260여 명, 그리고 단체 문중이 118개의 문중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오늘날 태동서사를 지어서 선생님한테 드리어서 이제
거기서 그 팔도에서 오는 그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오는 손님들 그 대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집을 지어드렸고, 그 뒤에 이제 그 걔가 쭉 꾸준히 유지해 오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지금도 그 선생님한테 그 배웠던 그분들과 그 선생님한테 그 배웠던 제자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드님들이 또 대리해서 참여해 가지고서 한 30여 명이 지금 그 계가 꾸준하게 유지되어서 한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점과 또 보람이 있었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조금 그 이제 학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날 그 여러 곳에서 그 경전을 강의하는 곳이 그 뭐 대학 자체 인문학과반에서 그 학습들을 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공적인 기관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학이라고 하는 걸 지금은 그 어떤 그 생활의 수단으로 이제 전락을 해가지고 모든 학이 지금 요즘에 학교의 학문이 어떤 기능을 그 수련시키는 그것으로 전락하면서 이 한문학도 어떤 그런 기능의 일환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물리터득이 한 방법 또는 논문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하나의 이용물로 하는 학문 이렇게 전락되면서 학문이 깊지를 못해요. 예. 깊이를 못해 가지고서 조금 물리가 날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마는데 학위시습지 불용여로와에서 그 학이라고 하는 것과 너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공자가 소개하는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자가 불천노 불이화라고 그랬거든요. 노여움을 예.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냐고. 한 번 잘못한 행실을 거듭 저지르지 않았다. 예. 그 학이라고 하는 학이 불천노 불이화라고 공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또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어 가지고서 30이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역 부류구라. 예, 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배워서 성인이 되는 길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그냥 그 학문이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그 요즘의 학풍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은 아 학문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간혹 이제 한 번씩 그 만나게 되면은 이제 괄목상대 한다고 하듯이 반가워요. 아, 예. 그냥 물리만 이게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저절로 그렇게 터득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좀 반갑죠.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학문은 생활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지 학문이 올바른 학문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부친의 선견지명으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은 부모로서는 어떠한 부모셨는지 또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라셨는지요. 근데 그게요. 제가 이게 공부가 통 안 돼요. 늘지를 않아요. 네. 공부가. 우리 선생님도 야 너는 왜 그렇게 물리가 안 나냐. 이제 그런 말씀도 꾸중도 듣고 이제 좀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좀 놀고 이제 그런 좀 부지런히 못한 그런 어떤 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살면서도 제가 집에서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꾸준하게 책을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늘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예. 요즘에도 우리 손녀딸이 오면 그래요. 아이고 할아버지는 싫어. 맨 책상에 앉아서 그 책만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안 놀아주니까 싫어.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제대로 못해서 아들 노릇 참 애비 노릇 다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애들 셋이 있는데 애비가 했던 학문을 좀 이어가는 자식을 하나도 둬야 되는 건데 그런 자식을 하나도 못 두고 그래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애들 그냥 그 짓에 머물러 버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거의 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뭐 탓할 수도 없고 좀 그렇죠. 아, 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학을 배우셔서 이제 이렇게 평생을 한학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 하는데 한학 공부하신 게 좀 생활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것은 좀 저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에 내가 19살 때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인근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19살 때 제가 이제 추현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하다가 24살 때 겨울에 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19살 때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그러죠. 저희 아버님은 한복만 쭉 입었는데 예. 저는 이게 양복 입고 살았죠. 아, 예. 선생님이 야 그거 벗어라. 그리고 한복 입어라. 그래서 선생님 사모님이 지어주시는 한복을 입었어요. 그때부터서. 예.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갈 때는 제가 양복을 입었지만 하루도 어느 날 한복을 안 입어본 일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한복을 입었어요. 예. 그것이 곧 어떤 제 생각으로는 조선의 문화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활도 한복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예. 살자라는 생각. 한복 입고 다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 첫째 이제 어쨌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륜을 기초해서 사회를 어떤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오륜을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오륜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데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하나의 덕목이 아닌가. 예. 부자 간에 서로 친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부모를 늙었다고 외면하는 사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군신주의라고 하는 것도 상하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상관이 되고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아랫사람들. 거기를 의리 관계로 서로 이렇게 묶어서 요즘에 좀 그냥 밑에 사람들을 조인다든지 하는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시 한번 되찾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옳은 관계를 좀 중시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모임을 저는 중시를 해서 한 40년 될 정도로 저는 그 집안 사람들 모임을 6대 이하의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해년마다 연 2번씩은 한 30여 명의 수가 꼭 2번씩은 만나서 2박 3일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집안 전통도 공부하고 족보도 좀 말해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도 알려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는데 어쨌든 형제간에 시경에 보면 형제가 혀구장이나 외어기모라고 형제가 담장 하나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밖에서 어떤 무시가 들어왔을 때는 함께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같이 노력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한 것이 그래도 이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공부를 한 게. 아, 예. 모두 우리 공부하는 후학들이 선생님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좀 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요즘 이렇게 사회 문제들이 뭐 자살이라든가 뭐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출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병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쉽게 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 위로 형들을 셋을 10살 이하의 병으로 날리셨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 셋을 날리고 나니 세상에 웃을 일이 없더라. 내 입에서 아픔이 있으시군요. 웃음이 나오지를 않는다. 네. 그러면서 저보다도 네가 제일로 못난 놈이 남아가지고서 말씀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자식을 잃는 아픔은 부모에게 영원한 웃음을 빼앗아가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아무리 살아생전에 효행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앞에 죽은 사람한테는 효자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 선인들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역경 고난을 겪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제 명자에서 말한 동심인성, 마음을 격동시켜서 기질지성을 잘 참아내게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준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잠깐의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해서 생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옛 선현들이 공자 같은 분이 그 자기의 도를 펴지 못하고 천하를 유람하고서 다니시다가 돌아오시고, 맹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공자도 그러셨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도를 펴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다가 좀 돌아오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고난, 그 고민, 그런 것들이 컸을까요? 지금 현 시대에 처한 우리의 어려움이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쇠덩이도 가장 높은 열에 달궈져야만이 가장 강한 쇠가 되듯이, 나를 이렇게 고난, 아픔을 주는 것은 나를 좀 더 높은 어떤 덕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나에게 주는 일단 고통이니 이것을 수련해서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높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이겨내지 못할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날 그 이제 그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 자체가 하늘과 땅이 열리고서 이제 비로소 어떤 그 대지에 생명이 움터서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동식물 세계에 있어서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다고 하는 것, 어디에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없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식물에.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하늘의 뜻이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만이 그 서로 발전이 있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하늘의 뜻, 그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주역에서도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건괴와 곤괴를 놓고 있습니다. 건괴는 하늘의 덕을 상징하는 괴이고, 고는 땅을 상징하는 어떤 그 괴인데, 그 건괴와 곤괴를 제일 앞에 놓고서 그 다음에 62괴가 건과 곤 사이에서 소위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그것이 빚어서 아름다우게 만들어내는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사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저출산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 하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가 참 받들어야 할 하늘을 외면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이어질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젊은이들이 좀 사회에 이제 좀 나타나기를 소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유 참 우리 자식 세대들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건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친구들도 자녀들 다 결혼시켜서 아무 걱정 없이 이 자식 낳고 사는 그 친구들이 제일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가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양하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으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한복을 입으셔서 수양을 하시지만 뒤에서 관리해 주시는 사모님께서는 엄청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불만 없으신가요? 본래 그 사람도 어쨌든 이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한복을 만들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손질할 줄 아니까 예. 그렇게 불평은 별로 없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평생 덕 보고 산다고 해야죠. 아니 요즘은 저희 애들만 봐도 빨래 세탁기로 빨아서 말리는 것도 털어 넣는 것도 아니에요.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서 그냥 바로 꺼내서 입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참 자녀분들이 선생님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좀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본받을 게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유림 방송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덕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유림방송과 유림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지표 이런 것들에서 환골탈태를 해서 좀 더 우리가 검소하고 가난하더라도 인간적인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림방송도 조선시대의 훌륭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해서 조선시대가 좀 더 어쨌든 지금 시대에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개발해서 좀 방향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좀 감화가 일어나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선생님 좋은 전통 문화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평생을 한학자로서 선배의 길을 걸어오신 의제 김재열 선생님을 모시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